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치아센터원장 물리치료사 임성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을 기초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을 기초로 치료한다는 것은 첫째, 도수치료가 결합조직의 세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자극의 선을 따라 섬유화세포와 배화세포가 배열합니다. 세포 내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콜라겐으로 변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엘라스틴과 GAG 합성을 자극합니다. 역학적인 자극을 중지한 후에도 세포 내의 과정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두 번째,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정상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콜라겐의 재구성에 있어서 방향을 제공하고 결합 조직 구성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정상적인 혈관 재생을 성취하게 하며 과도한 크로스링크를 감소시킵니다. 유착 형성을 감소시키고 운동이나 도수 조작은 상해 후 결합 조직의 항상성을 정상화시킵니다. 세 번째, 조직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에 있어서의 변화하게 함은 신장, 압박, 단단하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소 조직의 활동성, 혈액이나 림프액, 세포액, 활액 등을 촉진시킵니다. 염증 생성물 제거, 조직의 부종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관절의 재생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 고유수용기의 증진. 고유수용기의 증진에는 예계감각수용기와 내계감각수용기가 있는데 예계감각수용기는 온격수용기와 접촉수용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격수용기는 시각과 청각이며 접촉수용기는 미각, 후각, 피부 감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계감각수용기는 고유수용기, 내장수용기, 화학적 뇌수용기로 나눌 수 있으며 고유수용기는 근육, 건, 관절수용기이며 체위 감지를 합니다. 내장수용기는 장기의 운동을 관여합니다. 화학적 뇌수용기는 경동맥에서 화학적 물질에 의해 혈압을 조절하게 합니다. 검사와 평가에 의하여 치료하는 것. 병력과 문진. 현재까지의 경과와 가장 불편함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과거의 질환들, 가족력 등을 듣습니다. 발병의 위치, 발병 시간, 통증 또는 증상의 종류, 통증이 나타나는 방법, 갑자기 나타나는지 아니면 천천히 나타나는지, 지속적인지 간헐적인지, 통증의 영향, 자세나 동작에 대한 통증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지, 동반현상, 기능장애가 동반하는지, 심각성, 통증의 정도, 피해 정도, 손상장애 정도 등을 알아봅니다. 시진, 자세, 습관적인 자세가 있는지, 형태, 전체적인 체형 구조, 비정상적인 변형, 그리고 부종, 근조직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피부, 색깔의 변화나 흉터, 피부에 생긴 못, 건조성 등을 확인합니다. 보조 도구, 지팡이, 보행 보조기, 콜셋, 신발, 굽 또는 깔창, 의족 등을 사용하는지, 일상생활, 보행이나 옷의 탈착, 앉는 동작, 일어서는 동작 등을 봅니다. 기능검진, 능동, 수동, 저항 및 가동성 검사. 능동운동에서 환자가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이 충족된 상태여야 하며 근육과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축성과 비수축성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비수축성은 능동과 수동 움직임 시 같은 방향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항검진 시 통증은 없으며 압박, 견인, 그리고 미끄러뜨림 시 통증이 나타나고 움직임에 제한이 나타납니다. 수축성은 능동과 수동 움직임 시 반대 방향의 통증이 나타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항검진 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움직임의 양과 질의 비교를 해야 합니다. 수동 움직임에서 움직임의 양과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수동 움직임에서 관절낭 유형 또는 근육 단축 등을 평가합니다. 직선적 관절 내 움직임을 검사합니다. 저항 검사를 시행합니다. 연부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촉진. 촉진은 근육, 골격, 신경, 근, 근막, 근막, 뼈, 인대, 그리고 활액낭, 혈관 등을 촉진합니다. 신경, 혈관학적 검진을 보게 되면 뇌신경검사, 그리고 감각성 검사, 가벼운 접촉이나 압박, 진동, 심부, 강박성 등, 검반사, 병리학적 반사, 예를 들어서 바벤스킨 사인 같은 거, 근력검진 및 근분절, 마요통 검진, 양측 사지둘레 치수 비교 측정, 신경 움직임 검사, 예를 들어서 SRR 테스트 같은 거, 회복력, 평형, 간헐성 경련, 근경련 등을 검사합니다. 방사선 병리학적 및 정기적 검사는 의사의 부가적인 검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엑스레이, CT, MRI, 병리적인 검진, 혈액 검사, 정기 진단의 검진, 근전도, 뇌파 검사, 진단과 시험 치료, 환자의 잠정적인 진단은 어떠한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가? 병력 청취, 문진과 기능검진에는 연관성이 있는가?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치료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치료를 위한 금기증이 있는가? 계속되는 검진들을 위하여 환자를 의뢰할 것인가? 금기증 또는 주의할 점, 과도한 관절의 움직임, 관절의 부종, 급성염증, 그 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 그리고 손상된 부위에 도수치료 시 과도한 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즉 기능성 질환에는 도수치료와 능동운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세가 습관되었다고 표현하듯이 손상된 조직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변화된 조직이나 기능의 정보를 뇌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임이나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부위 회복과 뇌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통증이나 기능 부전을 해결할 수 있으며 2차적인 질환들을 예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와 능동운동 치료만이 가능하며 정적인 치료 방법과 수동운동은 뇌의 정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으며 도수치료와 능동운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동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 동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을 도수치료를 통하여 만들어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습득하여 반복적 학습을 통해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력 또한 스스로 운동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통증이 감소하거나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조직이 회복력을 가지지 못하면 일정 기간 후에 통증과 기능 부전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긴장되고 변화되었던 조직들이 휴식을 취하면 편안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하며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력이라 합니다. 조직이 회복력을 갖는다는 것은
뇌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즉 기능성 질환은 치료사에 의한 도수치료와 능동적인 운동치료를 통해서만 뇌 정보의 정상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주치아센터 원장 물리치료사 임성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환별 평가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